최악의 결합이 있습니다. 최악의 결합이 뭐냐면 초보자, 심약자, 앤드 똑똑한 사람. 이게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을 계속 못 삽니다. 일단 초보자니까 못 사죠. 심약자니까는 뭐 질르지 못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옛날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런 거 아니까 더 못해.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갖춘 사람은 정말 뭐 트리플 크라운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의 회원으로도 가끔 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뭔가를 결정하는 데까지 최소 1년 걸립니다. 1년, 2년.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1년, 2년 걸리더라도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 그런 분들이 뭐 억지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괴로워서 불면의 밤을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해질 때까지 그냥 공부를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 편해지는 시점이 온다. 그럼 그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유튜브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회원이 한 2년 반 정도를 제 수업을 매달 빠지지 않고 들었다가 2년 반 만에 현금 10억 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2년 반 만에 물건을 딱 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분은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게다가 매번 제 수업을 들었으면 한 달 있다 어떻게 되는지 6개월 있다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내공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물론 그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서. 그런데 뭐 얼마 전에도 또 이제 그런 그 비슷한 류의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적당한 특히 요새 같은 때는 뭐 더더욱 이제 똘똘한 한 채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근데 초보자인데 전 재산 투자하려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알려줬는데 과감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난 또 그분이 막 또 막 괴로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좀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덜컥 실행을 하더라고요. 실행을 하시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메일로 본인의 그 괴로운 마음을 그냥 계속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저 불안해 죽겠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게다가 지금 정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는 이 상황이 지금 시장이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싶었겠죠.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분에게 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확률이 80%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확률이 80%라는 얘기는 자 희망적이겠어요? 절망적이겠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불안한 분한테 제가 확률 80%라고 얘기하면 이분은 막 희망에 들뜰 것 같습니까? 더 불안해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더 불안하죠. 아니 내가 20%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 무슨 확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아니 20%나 되네? 20%에 걸리면 어떡하지? 더 불안하죠? 아니 뭐 김사부 말 들으면 막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무려 20%나 10개 얘기하면 2개는 틀린단 말이야? 더 불안하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더 불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약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 부동산으로 망하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으로 망하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샀을 경우와 두 번째는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 사는 경우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망하는 경우는.
자, 잘못된 부동산을 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중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중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 이거는 잘못 사는 부동산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상가죠. 상가 대중이 원해요? 안 원하죠. 예, 일부 투자자들만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산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다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잘못 산 땅, 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산 빌라,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그런 류를 가져와서 저한테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해보고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대중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대상,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계속 꾸준히 있는 이런 대상, 이런 대상을 사가지고 잘못되는 경우 아예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런 대상을 샀어도 대출을 많이 끼고 사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시장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내가 마침 샀는데 진짜 꼭대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누구? 예, 대출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공포에 질리죠. 과거에 이제 하우스투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겁니다. 내 돈 들여가지고 샀는데, 또는 그냥 전세 끼고 산 건 실제로 내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간 대출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자가 나가진 않잖아요.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면 돼요. 근데 이자가 나가는 건 매달 이자가 나가니까 엄청나게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지 못해서 팔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점에 샀다 한들 무슨 잘못이 되냔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또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솔직히 저의 투자 경력으로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이랬더니만은 주식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주식을 하셨는데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막 사면 꼭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막 이제 뭐 정보가 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막 그리고 막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좋은 주식들은. 그래서 내가 딱 샀다. 그럼 그때부터 막 쭉쭉쭉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너무 오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사면 똑같은 일을 경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오른, 아무것도 오르지 않은 그런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 건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또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주식과 부동산이 너무 다른 점을 또 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점,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쭉쭉쭉쭉 올라갔다 떨어진다, 주식. 왜 이렇습니까? 주식은 주식을 갖고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있죠. 예. 그러나 부동산은 부동산을 운영해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예. 뭐 리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리츠 같은 게 있어도 여러분 리츠가 아파트 사가지고 막 아파트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참여자들은 결국은 실수요자거나 아무리 많이 뭐 부동산을 갖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시장을 막 쥐고 흔들 정도의 수준이 못 돼요. 아무리 많아봐야.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해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주식은 어떻습니까? 주식은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인 기관 투자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합치면 개미들은 그거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그렇죠? 외국인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개미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70%들은 다 전문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처럼 뭘 많이 아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득을 내는 사람인 거고,
부동산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컨설팅하고 뭔가 정보를 알려드리고 판단해 주는 사람인 거지,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은 주식은 어떻게 돼요? 이런 전문가, 내가 전문가예요? 그럼 개미랑 싸워요. 그런데 개미랑 똑같은 정보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런 미친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고급 정보를 갖고 있고 훨씬 먼저 알고 있고 개미들한테는 흘리는 것뿐이죠, 그냥.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패보고 치는 도박이라니까요. 기관과 외국 투자자들은 개미들이 뭘 사고 있는지, 어디에 들어왔는지, 얼마 때 들어왔는지 이거 다 보고 치는 거예요. 개미들이 보는 거는 아주 제한된 정보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부동산 정보를 아는 것을 가지고, 물론 조금 더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는 정보만 가지고 개인이 참여해도 그런 더 상위에 있는 정보층, 상위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 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과 주식이 매우 다른 점이고, 바로 참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막 올라간 주식 사면은 그때부터 떨어지더라 라는 그 논리를 부동산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오른 부동산 막 따라가서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널려있는 정보를 잘 공부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더 뛰어난 누군가에 보다 내가 한참 못 미치는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정보만 잘 충분히 다 습득하고 잘 가공하고 판단만 해도, 쉽게 말해서 주식에서 말하는 개미들, 부동산에도 그 똑같은 개미 아닙니까? 네. 그런 개미도 부동산에서는 매우 승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을 사가지고는 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매우 많은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최소한 엄청나게 수익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망할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